자, 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6%로 낮게 낮춰 잡았습니다. 애초에 1.8이었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1.8에서 또 지금 낮추어 잡았습니다. 0.2가 낮아졌죠. 한국만 빼고는 대부분 다 올렸어요. 세계 성장률은 0.4% 올렸는데요. 그래서 실제 외국의 국제기관이 잇따라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어 잡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까지 낮추었어요. 자, OECD가 맞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세계 여러 권위 있는 이런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이 한국의 성장률을 낮추어 판단하는 것은 좀 우리도 스스로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수출 부진 속에서 정부가 2달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전망이 있는데 이 전망 틀린 거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잘못된 전망 속에서도 유독 뒷걸음질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VB 은행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결과로 번져가지 않을까. 경기 하강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제일 높은 것이 IMF의 1.7이고 제일 낮은 것이 피치의 1점인데 마이너스 성장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부분에 보면 한국의 60대 취업자가 처음으로 20%를 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60대 취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0%가 처음으로 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0대 취업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20.9, 50대가 23.6, 40대는 22.5. 그런데 30대가요 18.9%, 10대, 20대는 14.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취업 비율이 30대는 물론 10대, 20대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일하는 60대가 이렇게 취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부터 30대까지가 취업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요. 오늘 보면 나만 신게 아니네 50만이 놀았다. 청년 백수가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직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쉬었다라는 15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비중이 50만 명에 육박해서 20년 만에 최대라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그냥 쉬었다라고 답하는 청년층이 49만 7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2월에 38만 6천에서 점점 늘어나서 이제 50만 명에 육박하고 1년 새 4만 5천 명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었다라는 것은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등과 구분되는 구직도 취업 준비도 진학도 안 하고 말 그대로 그냥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이유를 물어보니 몸이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퇴사 후 계속 쉬고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고용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나라에서 노인만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비율만 10년 전에 273만 4천 명에서 10년 만에 577만 2천 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자가 이 60세 이상이 577만 명인데 고용률이 43%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고령층의 57%가 생활비 보태려고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내려고 쓰리잡까지 뛰고 있다. 고달픈 연골족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집값 급등기 불안감에 휩싸여 대출 끌어다 집 샀던 청년층이 고물가 고금리에 부업을 뛰고 있는데 불안한 주식 코인 시장도 지금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에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사람, N잡느라고 부르는 사람이 5년 새 37%가 늘어났다. 그래서 퇴근 후 직장 다니는데 퇴근 후 보험 설계 업무하고
주말에 지인 회사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지금 금리가 급등해서 월급으로 지금 생활비와 연끌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이 너무 늘어나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지며 손실을 많이 봐서 처음에는 이자만 겨우 내다가 물가까지 오르며 생활비 부담이 늘어 퇴근 후에 배달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끌족이 이렇게 N잡느 뛰는 비명을 저지른 이유가 급등한 대출 금리 때문이다. 1년 새 이자 부담이 2배가 늘어나서 6, 7%까지 올라가다 보니 그야말로 소비 여력은 없어지고 지금 시간이 나는 대로 무조건 그냥 일을 여러 가지로 닥치는 대로 하고 있다. 자, 여기에 또 지금 배달의 왕국이었던 한국에서 이제 배달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0원에서 지금 배달비가 건당 6,000원까지 올라가고 심할 경우 10,0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달 이용자가 매달 쭉쭉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 플랫폼에 따르면 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의 이 이용자 수가 2,922만 명으로 지난 2월, 작년 2월 3,586만 명과 비교하면 18.5%가 줄었고 10개월 연속 감소세라는 거예요. 지난 1월 사용자 수 3,021만보다 훨씬 더 줄었죠. 그래서 이 배달 앱 이용자가 주는 데 대해 올 것이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배달 대신 직접 외식을 하고 배달비가 크게 오르다 보니 배달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용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인상이 크게 체감이 되면서 비싼 돈을 주고 배달 앱을 이용하지 말자.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배달비가 비싸다고 보고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배달비가 인상이 되고 다시 수요가 감소하는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배달업계도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엊그제 보면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가장이 주식 실패와 집 산다고 대출받았다가 고민이 많았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있었는데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참 놀라운 대한민국입니다. 고시원에서 복도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하고 몸이 부딪혔다고 고시원생이 패서 죽였는데 50분간 폭행이 계속됐는데 60대가 맞아서 죽는 것을 다 모른 척했고 그날 그 고시원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출혈로 숨졌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요. 저는 미쳐가고 있다고 봅니다. 엊그제 그 경비원이 자살한 아파트 그 전날은 또 청소하는 아줌마가 해고되고 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비원 등이 진상을 규명하라고 플래카드 붙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플래카드 내라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의 좀 악마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길이 팍팍해지다 보니까 전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 젊은 사람은 백수가 되고 노인들은 일하고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카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가